안녕하세요. 오늘은 쿵푸 팬더 4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려고 하면은 트렌드에 굉장히 빨라야 하고 화제성 있는 주제들을 많이 다뤄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 셋을 키우는 직장인이 트렌드에 밟기가 쉽지 않다. 제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소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컨텐츠는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었으나 이번에 총선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조조 영화로 쿵푸 팬더 4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리뷰하면서 조회수를 늘려보고자 하는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포에게 한 가지 미션이 주어집니다. 너는 이제 용의 전사로 살지 말고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평화의 계곡, 이 계곡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돼줘야 된다라고 시푸사부님이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가 저는 그럴 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더 용의 전사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부사부님이 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빨리 애들 면접 보고 빨리 다른 애 너 후임자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면접도 보고 하는데 포가 강력하게 거부를 하죠. 저는 계속 실무를 뛰고 싶습니다. 전 계속 현장에 있고 싶습니다. 현장이 답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시부사부님이 옆에서 이제 잔소리를 하고 막 명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여우 제니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는 여우 있잖아요. 제니라는 애가 물건을 훔치다가 포한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때 제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실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마녀 카멜레온이 나를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해서 포가 내가 걔를 잡아주겠다.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시프사부님이 야 너 어디 가냐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갔다 오겠다 하고 이제 시프사부님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젠과 포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둘이 공감대가 좀 있어요. 고아로 태어났고 뭐 누군가에게 걷어져 갖고 길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둘 사이에 지금 미묘한 그 공감대가 있는데 이 제니라는 애가 어떤 애냐면 실력은 있는데 뭔가 약간 정신적으로 미흡함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막 두들겨 패고 막 싸움도 엄청 잘하고 막 손도 빨라서 막 물건 훔치고 막 이런 것도 잘하는데 정신적인 지도가 좀 필요한 친구, 훈육이 필요한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포가 그 친구가 치는 사고들을 수습하면서 왠지 모르게 그 사부님이 제자에게 해줄 법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툭툭 던져요. 작심하고서 이야기 던지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담겨져 있었던 생각들을 툭툭 던지게끔 함으로써 이미 지도자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영화 내에서 조금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막 포가 막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할 텐데 스스로 자제해. 내가 지금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폭력으로 해결하면 안 되지. 포가 이미 많이 성숙해 있다는 거를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카멜레온 성에 갔는데 이미 성에 갔을 때 이 제니라는 애가 그 지역에서도 지명수배범 막 현수막이 엄청 현수막이래 그 뭐죠? 수배자 전단지가 막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랑 같이 경비대에도 쫓기고 어떻게 하다가 지하에 있는 범죄자들만 모여 있는 그 소굴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제니 그 사람들에게도 냉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포가 여치저치해서 구해주고 마녀 카멜레온이 살고 있는 성으로 가요. 카멜레온이 저기 동네 맨 끝에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거든요. 가면서도 젠한테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던지니까 젠이 뭔가 감명받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막상 카멜레온을 만났을 때 포가 함정에 빠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젠이라는 애가 카멜레온의 부하였던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악당으로 키워진 거죠. 포를 배신하게 되고 그래서 우구에이 사부님이 준 지팡이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지팡이로 카멜레온이 뭐를 하려고 했냐면은 카멜레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쿵푸 마스터들처럼 변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들의 무술을 흉내낼 수는 없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무술을 훔쳐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빼앗고 포는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릴 때 제니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살려준다고는 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멜레온이 그때 약간 정 떼려고 그러나 막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때 보면 딱 각이 나오죠. 아 제니 배신을 하겠구나. 카멜레온을 떠나서 포에게 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성 밖으로 떨어진 포는 포를 따라온 거위 아빠랑 팬더 아빠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죠. 아 내가 괜히 왔다. 지팡이 들고 괜히 와가지고 지금 마녀한테 뺏기고 아 지금 이게 뭐 상황이 진짜 엉망진창이 되게 생겼다. 저 마녀가 지금 세계를 정복한다고 한다.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포가 혼자 싸우러 가는데 그때 제인이 막아서죠. 너 지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포가 처음엔 안 믿죠. 너 지금 이거 카멜레온이 시킨 거 아니야? 제인이 아니야 처음으로 착한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포를 딱 감싸 안죠. 그리고 포는 마녀랑 싸우러 가고 쟤는 포가
마녀와 1대1로 일기토를 할 수 있게 다른 마녀의 부하들 있잖아요. 그 부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하 세계에 있는 범죄자 집단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대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이 되죠. 카멜레온이 이미 쿵푸 마스터들의 무술을 다 흡수한 상태여가지고 엄청 강력한 것 같다는 인상을 풍기거든요. 왜냐면은 1편에 나왔던 타이롱도 나오고 2편에 나왔던 공작새도 나오고 3편에 나왔던 그 카이 장군도 나오고 흡수해서 무기력해진 애들을 저기 철창 같은 데다 가둬두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얘가 엄청 세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주인공은 포니까 포가 얘를 두드려 패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나죠. 근데 마지막에 포가 젠한테 기회를 줘서 포가 알려준 어떤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줍니다. 포가 알려준 기술이 그거랑 비슷해요. 최근에 그 견자단 나왔었던 영화인데 항룡 18장을 하거든요. 항룡 18장을 하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기술을 포가 씁니다. 그리고 포가 그걸 젠한테 알려주고 젠이 그걸 써서 카멜레온 마녀를 물리치고 역대 쿵푸 마스터들에게 무술을 돌려주고 쿵푸 마스터들이 포에게 경의를 표하는 인사 있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포가 어떤 쿵푸 하는 사람으로서의 커리어의 정점을 한번 빡 찍습니다. 빡 찍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서 영적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젠은 용의 전사의 후계자로 임명이 딱 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시프 사부님이 이제 뒷목을 잡고 무적의 오인방이 수련해 주는 걸로 해서 영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났던 게 영웅서사의 12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1막, 2막, 3막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체가 12단계인데 거기에 굉장히 충실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포가 싫다고 땡깡 부리고 젠을 만나서 카멜레온 마녀를 만나러 여행을 떠나는 거기까지가 1막. 그리고 카멜레온 마녀 만나서 젠한테 배신당하고 성 밖으로 떨어지는 것까지가 2막.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두드려 패고 끝나는 것까지가 3막. 네,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다. 좋았던 점은 여전히 쿵푸 팬더 특유의 그 유쾌함이 있습니다. 포의 그 커다란 덩치와 우둔함에서 나오는 뭔가 미련해 보이는 모습들에서 나오는 그 몸개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재미있었고 무적 5인방을 뺀 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 인터뷰에서는 무적 5인방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거의 뭐 카메오 수준입니다. 영화 전체가 포하고 젠 두 인물에 아주 딱 집중되어 있다. 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크게 군더더기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즐길 거리도 있고 유쾌한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점으로는 아마 의도했던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카멜레온하고 싸우는 격투씬이 생각보다 밋밋했어요. 역대 쿵푸 마스터들 무술을 다 합쳤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더 강력하고 막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쿵푸 마스터들이 엄청 많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면 막 엄청 많을 거잖아요. 생각보다 상대를 잘하고 그리고 잘 싸우더라고요. 포가 많이 세졌어. 뭐 이렇게 뭔가 최후의 발악 같은 거를 해보는데 그게 크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화 만드는 입장에서 어차피 포가 이길 건데 길게 끌거나 아니면 포의 위기를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액션씬 자체는 조금 짧게 했던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젠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떤 때는 포하고 비등비등하게 싸우는데 카멜레온하고 싸우면은 하염없이 나약해지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밸런스가 조금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사족인데 이게 결국에는 포가 해야 되는 일을 뒷전에 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잘 해결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과 뭔가 내가 해야 하는 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구나. 네, 어쨌든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뭐 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른들 눈에서 봤을 때 좀 그런 거고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막 재밌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게 키득키득거리고 나와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또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쿵푸 팬더 5번째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여기에서 포하고 젠하고의 그 스토리의 비중이나 그 역할의 무게가 이렇게 약간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도 포에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번째 이야기가 나와도 포가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그냥 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놔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포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5번째 이야기는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쿵푸 팬더 리뷰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으로 푸바오도 떠났는데 푸바오가 됐던 포가 됐던 이제 팬더는 우리 마음속에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